안녕하세요. 희원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재회라는 목표를 좀 더 큰 시야에서 볼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가벼운 이야기가 넘쳐나는 수많은 재회하는 법 유튜브 영상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 정말 하나쯤 있어야 된다고 보고 끝까지 보신 분들은 오늘 깨닫는 게 좀 많으실 거예요. 꼭 재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므로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태 제 유튜브만 보고도 재회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라이브 때 제보해 주시기도 하시고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기도 하시고 저는 사실 짧고 재밌는 영상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본인의 삶을 바꿀 수 있고 나아가 스스로 본인이 재회라는 목표에 도달을 하실 수도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재회와는 약간 다른 소재를 잠시 가져와 볼게요. 재회 자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원리를 가져와서 비유로 설명해 드릴 때 좀 더 쏙쏙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여태 살면서 많은 스토리를 접하셨을 거예요. 그게 소설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웹툰이든요. 보면 등장인물들 나오죠. 목표를 제대로 이루는 등장인물들과 열정은 넘치지만 제대로 해내는 등장인물들의 차이를 뭐라고 보세요? 저는 근시안적으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 취하려는 사람들은 항상 꼭두각시처럼 다른 사람들, 다른 세력에 휘둘리고 이용당하고 잘 되지 못하는 것 같고요. 당장은 얻는 게 없어 보여도 좀 큰 목표를 가지고 묵묵히 그냥 정진해왔던 사람들이 항상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목표를 잘 달성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삶에서는 어떨 것 같으신가요? 다를까요? 저는 실제 삶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유명한 말이죠. 연애는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거고요. 공유받은 삶으로 인해 내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불행해질 때 상대는 떠날 수 있다고 저는 정말 항상 누누이 설명을 해왔어요. 연애는 그렇기 때문에 삶을 서로 공유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인생이라는 차원을 가지고 우리의 관계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저 나는 남자, 나는 여자, 너는 남자, 너는 여자 이런 접근 방법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인생에선 내가 어떻게 보일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와 발맞춰가는 게 어땠을지 이런 걸 보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이니까, 연애니까, 남녀 심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한없이 가벼워질 수 있는 게 연애에 대한 관점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입시, 취업, 사업 이런 거 제대로 준비해야 잘 되는 거잖아요. 연애와 결혼 생활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제대로 준비를 해야 안정적인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삶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그걸 잘 하고 싶었지만 이별을 하고 오셨어요. 그쵸? 그 사람은 왜 이별을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질문해 보시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멘트 하나로 상대를 잡을 수 있다? 단순히 연락하는 시점 하나로 상대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쉽게만 생각하려는 분들은 그냥 나가주세요. 그런 분들은 기적에 의해서만 재회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어차피 그러면 이 영상 보셔도 재회 못해요. 그런 분들 생각에는 재회는 인연이면 하는 거고 운명이면 하는 걸 텐데 이런 거 왜 보세요? 영상을 보든 말든 내가 준비를 하든 말든 인연이 아니고 운명이 아니면 어차피 끝일 텐데요.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인연이라든지 운명이라든지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사실 제일 듣기가 싫어요. 저는 제 인생을 여태 개척을 하면서 살아왔고 저라는 사람조차 정말 수많은 변화와 변신을 이뤄낸 사람이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자신의 삶은 자신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별을 결정하게 되는 이유가 사람은 안 변한다라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그거 바꿔주면 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내가 바뀌면 되는 거고 다만 우린 헤어졌잖아요. 헤어진 마당에 내가 바뀌었다고 할게요. 근데 이 바뀐 걸 어떻게 보여줄지라는 부분은 사실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겪고 계셨어요. 이분은
저희 연애 자격 유튜브를 사랑하는 구독자분들께서 모인 희원쌤 단톡방에 계신 분이세요. 이 방에 대해서 잠시 부연 설명하자면 한 200명 정도 모여가지고 되게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계세요. 다들 화력 무섭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이건 TMI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쌤, 저 상대 이름만 부르고 3일째 안일십 상태인데 이 상태로 첫 너톡 보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너톡이 뭐냐? 이걸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연애 자격에서는 나언어라는 솔루션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나언어는 어라는 글자가 들어간 걸 봐서는 언어겠죠? 나언은 내 입장에서 말하는 언어고요. 너어는 너 입장에서 말하는 언어예요. 내 입장에서 말하는 언어는 언제 말하면 좋을까요? 상대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내 생각을 궁금해할 때는 나어로 말하시면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평소에 나어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는 상대가 내 입장을 궁금해하지 않을 때, 내 생각을 궁금해하지 않을 때, 어쩌면 오히려 정말 듣고 싶어 하지도 않을 때, 그럴 때 얘기를 해줘야만 하는 화법이에요. 그런 순간에도 나는 상대한테 내 생각이나 이런 걸 전달을 하고 싶을 수가 있는데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소대로 말하면 먹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심리를 파고들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화법은 사실 좀 복잡해가지고 저희가 최소 1시간 정도는 설명을 해드려야만 아 이런 원리구나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일종의 언어가 진짜로 맞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바뀌어야만 이걸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어 잘하려면은 말로 계속 내뱉어야지만 영어 회화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너도 사실 원리만 배우시면 안 되고 연습을 진짜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로 나언어 설명은 간단하게 마치겠고 너톡이라고 하면 보통 내가 이별을 하고 재회를 하고 싶을 때 이 너라는 언어로 상대분의 소구점에 맞게 상대분이 듣고 싶을 만한 들었을 때 설렐 만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카톡 멘트를 만들어서 보낼 때 그걸 너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단회내담자라고 단톡방 닉네임이 달려있는데 그럼 상담을 1회만 받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1회 받으셨고 본인이 이제 너톡을 준비를 했는데 이 첫 번째 너톡을 과연 지금 보내도 될지 본인이 아직 그냥 뭐 누구야 하고 이름만 부른 거를 읽고 있지 않은데 이 상태에서 진짜 보내도 될지 이걸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상황을 오늘 연애자격 유튜브를 처음 보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연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이분 질문하신 게 이거였잖아요. 지금 너도 보내도 되냐? 상대가 내가 자기 이름 부른 거를 3일째 안일십 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자 바로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 이름만 부른 게 좀 더 궁금할까요? 너톡이 좀 더 궁금할까요? 상대 입장에서. 그쵸? 예를 들어 뭐 상대 이름이 진수라고 할게요. 진수야 라고 부르면은 상대분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을 할까? 그쵸? 그리고 너톡은 보통 상대분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짚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수야 너도 사실은 좀 섭섭했지?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너예요. 물론 요거 한마디를 너라고 할 순 없지만 그러면은 상대분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 궁금할까요? 진수야 라고 부른 거랑 진수야 사실은 너도 좀 섭섭했지? 라는 말이 좀 더 궁금할까요? 항상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요. 재회를 원하실 때 하셔야 되는 거는 상대 입장에서 상황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사실 많이 고민을 하신 거는 내가 열심히 만든 멘트를 보냈는데 이 멘트가 일십당할까봐, 안일십당할까봐, 혹은 거절당할까봐 그게 불안하실 거거든요. 하지만 본인이 느낄 불안감보다 앞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재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뭘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실제로 상대가 이 멘트를 봤을 때, 이 연락을 봤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뭐 연락을 할 수도 있지만 만나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만나서 들었을 때, 뭐 전화로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까? 이걸 고려를 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을 오늘 영상 제목에서도 밝혔다시피 스스로를 영화 제작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너톡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영상 중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너톡은 마치 내가 영화의 예고편을 만드는 작업과 같다 라고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오는 이유는 영화의 예고편을 봤기 때문일 가능성이 제일 높을 텐데 예고편에서는 사실 영화의 모든 걸 얘기해 주진 않아요.
다만 이 영화를 보러 오고 싶게 만들 뿐이에요. 너톡에서는 그거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한번 나랑 대화라도 하러 나올 수 있게 만드셔야지 돼요. 그게 너톡의 목적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너톡에 대해서 그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너톡은 사실 목적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상대가 나와 한번 대화라도 하고 싶도록,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만남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너톡을 예고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너톡이 예고편이라고 하면 우리가 만나서 보여줄 게 영화겠죠. 혹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재회라는 과정 전체가 영화일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하게 될 재회, 우리가 하게 될 행복한 연애에 대해서 우리가 예고편으로 전달을 해주는 게 너톡일 수 있죠. 어쨌거나 지금부터 여러분은 스스로를 영화 제작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고 싶은 말을 전하시는 게 맞을까요? 혹은 시청자의 감정을 내가 만든 스토리라인에 따라서 컨트롤하는 게 맞을까요? 컨트롤하는 게 맞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불쌍한 사람을 돕자라는 메시지라고 할게요.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영화를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영화 상영 시간 내내 앞에 나와서 우리 불쌍한 사람들을 도웁시다! 라고 말을 하면 계속해서 그 시간 내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와닿을까요? 아,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이 그 영화를 보고 들까요? 여러분이 재회까지 뭔가 많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거예요. 단순히 멘트 하나에 그 사람이 나에게 넘어오진 않겠죠. 그래주면 물론 되게 고마운 일이지만,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보내는 모든 게 영화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재회는 한편의 영화인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너톡을 보낸다면 그건 한편의 영화 예고편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목적은 그 사람이 나한테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나한테 유리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이별이란 결정을 했죠. 여러분은 이 결정을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결정을 바꿔서 나는 재회를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결정을 하도록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통해서 도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영화를 다 본 그 사람이 그래 그럼 난 널 다시 만날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영화 내내 앞에 나와서 우리 불쌍한 사람을 도웁시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관객들의 생각이 바뀌진 않아요. 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진 않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 사람이 진짜 생각이 바뀔 만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생각이 바뀔 만한 그런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좀 잘 저지르시는 오류가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미래만 생각하면서 영화를 제작하시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뭐를 보여주고 뭐를 들려줘도 결코 불쌍한 사람을 돕지 않을 거야. 내가 뭘 해도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영화를 만들고 계시다면 전제가 그거인 상태에서 여러분이 영화를 만들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재회를 하실 수 없어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을 딱히 돕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을 돕는 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정말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다면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여러분은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닫아놓고 미래를 상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거절하겠지? 반박하겠지? 싫다고 하겠지? 이제 더 이상 마음이 없다고 하겠지? 무조건 거절하겠지? 그러면 내가 상상하는 미래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현실에서 준비하는 내용의 퀄리티가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내가 상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딱 그 정도 수준에만 맞춰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을 돕자는 메시지를 담은 영화는 절대 보러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상상하면서 영화를 제작을 하시면 진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영화 보러. 관객이 꽉 들어찬 영화관에서 무엇을 보여줄지, 무엇을 느끼게 할지 철저히 고민을 하고 제작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은 진짜 영화 제작이랑 굉장히 비슷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일단 여러분의 목적이 재회이기 때문에 재회에만 자꾸 몰입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를 사실 저희가 상담해서 잡아드리는 거고 옆에서 하나하나 바로잡아드리는 거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영화 제작자는 여러분을 옆에서 도와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여러분 본인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상담을 받으신다고 해도 중요한 건 내가 바뀌는 거고 이 영화의 제작자는 나라는 거예요.
자, 아까 리보님이 질문하신 내용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이름만 불렀는데 안일십이야. 너톡을 보낼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어. 이거를 영화 제작에 비유를 해보면 이런 상황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영화에 좀비가 나오는데 아직 제목을 못 정한 거예요. 그냥 소재가 좀비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냥 좀비라고 2글자를 트위터에 올려봤어요. 근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목을 정해봤어요. 영화 제목을 정해봤고 로그라인도 짜봤어요. 한 줄로 어떻게 이 영화를 드러낼지라는 부분도 내가 정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지만 초반에 좀비라고 내가 2글자 올렸을 땐 반응이 없었잖아요. 그럼 이걸 그냥 올리지 말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한 거랑 똑같거든요. 이 사람이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좀비라고 이미 트위터에 올려놨으니까 그게 그냥 반응이 마구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반응이 마구 올라오지 않으면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여러분이 재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꼭 너톡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좋은 포스터를 만들 수도 있겠죠. 만든 포스터마다 영화를 블록버스터로 만든 포스터 제작자한테 의뢰를 해서 내 영화의 포스터를 간지나게 만들었어요. 이걸 내가 인스타에 올려봤더니 그게 더 반응이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중요한 거는 예비 관객의 호기심을 이끌어내는 건데 그냥 좀비라는 2글자로 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이끌어내려면 평소에 그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되게 많았어야 돼요. 뭐 내가 연예인이라든지, 그쵸? 그래서 뭐 기억 하나만 써놔도 사람들이 크게 호응을 해주고 그런 사람이 나라면 그러면 그냥 좀비라는 글자 2개만 올려놔도 사람들은 엄청나게 궁금해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가 호기심을 적극적으로 유발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예고편과 영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려면 내가 예고편에서 기대감을 심어준 대로 영화에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고편을 봤는데 로맨스 영화라는 기대감이 생겨서 영화를 보러 왔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로맨스라고는 한 스푼도 안 들어간 그냥 단순 개그물이에요. 로코도 아니고 진짜 그냥 그저 개그물이에요. 내 취향이 아닌 거예요. 나는 로맨스를 보고 싶었는데. 그럼 사람들은 극장을 그냥 나가겠죠. 그리고 평점 테러 하겠죠. 재회도 똑같아요. 내가 너톡에서는 뭐 다 잘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봤자 내가 막상 만나서 그런 모습이 아니면은 재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제가 이렇게 리보님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분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저 화요일에 헤어지자고 정리하러 나가는데 거기서 예고편을 좀 보여줘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즉 화요일에 상대분이 헤어지자고 하는 자리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 만남에 나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고편이라고 하면 우리가 내내 말했던 그 예고편이겠죠. 내가 좀 바뀌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의 재회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해도 되느냐라는 부분인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해봤어요. 불안형님, 같은 질문을 한 영화 제작자 지망생이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스스로 조언을 해보세요. 저 내일 저의 작품을 거절했던 제작사 쪽에 한 번 더 찾아갈 건데요. 거기서 새로 만든 거 좀 보여줘도 될까요? 이거랑 같은 질문이잖아요. 보여주면 안 되는 걸까요? 제작사가 애초에 거절을 한 이유가 뭘까요? 기존에 본 건 마음에 안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거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요? 조금이라도? 최대한 새롭고 재밌는 거 보여주는 게 물론 최선일 거예요. 하지만 최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달라진 걸 보여주는 게 그나마 찾아간 보람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만약에 내가 그것도 안 보여줄 거면은 제작사를 왜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뭐 하려고? 그쵸?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불안형님이 말문이 막히시더라고요. 재회는요, 여러분, 상대가 연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막막하고 어려우신 건데요. 나를 거절했던 제작사에서 내 시나리오를 진행하게 만드는 거, 내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을 재입사시키는 거, 내 사업에 투자했다가 피를 본 투자자가 다시 내 사업에 투자하도록 만드는 거, 내가 퇴사한 회사에 재입사하는 거, 한 번 발길을 끄는 고객이 다시 우리 매장에 오게 만드는 거,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가 수학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인연이면 되고 운명이면 된다고 보시나요? 혹은 쉽진 않아 보이지만 노력하면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시나요? 제 생각엔 후자거든요. 그 사람이 이별을 선택한 건 여태 내가 보여준 게 있고 그게 그분 입장에선 그저 하고 싶지 않은 연애였을 뿐인 거예요. 그걸 연애를 하면서 발견한 거고 참을 수 없었을 뿐인 거고요.
그리고 사람은 안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재회 생각이 없는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보여주시면 돼요. 네가 다른 연애를 하더라도 그 다른 연애에서도 내게 기대하고 실망했듯이 또 실망할 수도 있는 건데 나는 바뀌었으니까 오히려 나랑 연애를 한다면 너는 나와의 연애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지만 단점은 내가 없앨 거니까 네가 최고로 만족할 만한 상대는 나밖에 없다는 거. 요거를 보여주시면 돼요. 물론 상대는 청개구리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매달리거나 잡지는 마시고요.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주세요. 영화 제작사에 더 흥미로울 만한 새로운 스토리를 보내는 일이든 퇴직한 옛 직원에게 더 근사한 자부퍼를 보내는 거든 매번 똑같이 문제만 풀던 수학 시간에 학생들과 게임을 해보는 거든 뭐든 달라진 걸 보여줘야 새롭게 느끼고 다시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 방법이 꼭 너톡이 아니어도 돼요. 다만 무작정 설득하는 건 통하지 않아요. 우리 불쌍한 사람들 도웁시다라고 외치는 건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상한 말은 그만하기로 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난 아직 널 사랑해. 이런 말은 사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비록 횡령도 하고 직원들이랑 의기투합해서 사장님을 욕하기도 하고 고객들에게도 우리 매장을 욕했지만 앞으로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요. 전 아직 일자리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말이랑 사실 다르지 않아요. 사장님 입장에서 무슨 말을 하면 분노와 배신감이 함께 대화하고 싶고 의논하고 싶고 맡길 수 있는 직원이라고 보는 믿음으로 바뀔지 이걸 좀 많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뒤에 보시면 안내 부분 나갈 거거든요. 보시고 선생님 저도 재회할 수 있을까요? 제 상황에서 재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선생님 저는 그러면 어떤 걸 잘못했을까요? 제 연애는 어떻게 진단이 될까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 혹은 선생님 저도 그럼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너어톡 보내봐도 될까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진단지를 제출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헤어진 지는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은 누구고 상대분은 누군지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걸 알려주셔야 저희도 그 단서들을 가지고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5만 커플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랑 비교를 해보고 이게 될 상황인지 안 될 상황인지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재회를 원하시고 실제로 도움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그 부분도 가능하고요. 근데 그걸 하시려면은 일단 알려주셔야 돼요. 뒤에 보시고 진단지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찬찬히 보고 같이 의논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응원드리겠습니다.